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뭔가 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위에 있는 이 표자로부터 알 수 있겠죠. 자, 이 글자는 일단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수염 숫자입니다. 총 22획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늘어질 표자와 모름지기 숫자의 결합형으로 상하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염 숫자 한번 보실까요? 총 22획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납작하게 쓸 수 있으면 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터럭 3자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늘어질 표자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것이 원래는 이것이 긴 장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머리카락을 표시한 것이었는데 이게 길다란 뜻으로 되면서 이런 것도 생겼고 옆에 있는 이것도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머리카락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뜻은 상당히 다양한데 어쨌든 우리는 터럭 3이라고 보통 부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염 숫자는 사실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설문회자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염, 이 모름지기 숫자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터럭 3자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머리 혈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원래는 수염이란 뜻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죠. 모름지기 수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이 숫자가 발음을 뜻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수염할 때도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에 있는 얼굴이라고 봐도 될까요? 얼굴에 있는 털이다, 얼굴털이다. 그러니까 꼭 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레나룻이라든가 그 살적이라는 부분도 있죠. 귀의 관자놀이하고 이쪽 사이, 이쪽 털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할 수 있는데 머리카락은 주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터럭 3보다는 좀 더 비슷한 의미인 이 털 모자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었죠. 훗날에 이거는 조금씩 붓수로만 쓰이고 털 모자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염 숫자 같은 경우는 설문회자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옥편과 운회 등에는 이 수염 숫자에 대한 글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옥편에 보시면 이렇게 자수를 뜻한다. 여기도 이제 날릴 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는 이 차자가 있죠. 이것은 윗수염 자자입니다. 콧수염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아랫수염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하는데 호수라고도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는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근데 원래는 이것이 이 글자가 아니라 모름지기 숫자가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운회를 볼까요? 모름지기 숫자가 이미 터럭 3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자체가 원래 수염이란 뜻이다. 그죠? 이 얼굴 털이란 뜻인데 속세, 그죠? 세 속에서는 여기에다가 휘날릴 표자를 이렇게 따로 부가해서 이런 수염 숫자란 글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운회에서는요. 하지만 잘못되었던 그렇지 않든 이게 모름지기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네, 그 뜻이 조금 더 다양해지니까 수염이라는 뜻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위에 그렇죠? 날릴 표자를 뭐 늘어질 표, 날릴 표자를 위에 첨가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언어 혹은 글자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이걸로 써야 된다 라고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죠? 언중들은 이 글자를 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글자가 오히려 살아남고 이 글자는 모름지기의 정도의 뜻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름지기 숫자는 과연 설문회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겠습니다. 네, 형제 중에 서현이 쓴 대서본에는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난 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혈자와 터럭 삼자의 뜻을 모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무릇 이런 모름지기 숫자가 속한 글자는 모두 이 모름지기라는 뜻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현, 성인 서현, 대서라고 얘기하죠. 등이 얘기할 때는 주석을 달고는 이건 신이라는 건 여기서는 스스로를 낮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감히 주석을 달자면 소인이 뭐 이런 소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글자는 원래는 이 수빈할 때 수다. 그러니까 이 수가 모름지기의 뜻도 있었겠지만 원래 수염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 빈은 살적 빈자입니다. 수빈의 수인데 그럴 때는 머리혈은 머리의 뜻이다. 뭐 그렇죠. 이 머리혈이니까 머리수랑 같은 뜻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터럭 삼자는 그 머리카락을 장식하는 것이다. 머리 장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머리 장식도 될 수 있고 머리카락도 될 수 있겠죠. 얘가 머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빌려 써서 이렇게 그런 뜻을 빌려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세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물 숫자를 따라서 쓰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숫자를 따라 쓴다는 것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물수 삼수변과 이 터럭삼이 상당히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뒤에 이제 그 동자, 이체자를 찾아보겠지만 이렇게 생긴 글자도 모름지기 숫자와 동자다라고 되어 있는 자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물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이고 심지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설립자가 있어요. 그러면 터럭 3이 3개 있고 설립자가 있다는 것은 이 털이 특히 좀 이렇게 올곧게 빳빳하게 그렇죠? 뻣뻣하게 서 있다. 힘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머리털보다는 보통 수염이 좀 더 굵고 좀 더 서 있고 빳빳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설립자를 넣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자의 세계는 상당히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름지기 숫자의 갑골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염 숫자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글자를 더 부가해서 생긴 글자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숫자에 잠깐 다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갑골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무슨 피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얼굴에 붙어있는 수염 이라고 하면 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금문에 보시면 뭔가 머리털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이 수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얼굴에 난 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에는 없죠. 지금 뭔가 위에는 있긴 있지만 그렇죠? 이 눈처럼 생긴 거는 얼굴을 좀 뭐라 그럴까요? 강조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아래쪽은 다리도 보입니다. 이게 수염인지 다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서, 설문회자 나온 전서에 보시면 금문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염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얼굴 옆에 그죠?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턱 수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 수염도 있고 옆에 옆 수염도 있기 때문에 턱을 따라 있는 뺨 쪽에 난 그런 것들을 모두 네, 수염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염 자체도 한자인데 이 염자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은 구레나룻을 보통 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수염수, 수염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숫자에 네, 이체자를 보시면 간체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머리 혈자가 좀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속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수변에 있는 삼수변이 있는 네, 이런 것도 속자인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게도 터럭삼 아래에 설립자가 있는 이런 글자도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네, 동자의 아예 모름지기 수의 동자의 아예 이렇게 수염 숫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염수, 모름지기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거에 네,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염수라는 글자는 따로 쓰지 않고 그렇죠? 네,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원래 모름지기 수에 수염수가 있기 때문에 모름지기 수와 수염수를 모름지기 수에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중국 본토에서는 이 글자밖에 안 씁니다. 중국 대륙에서는요. 대신 예, 머리 혈자의 부분을 이렇게 줄여서 쓰죠. 네, 그렇죠? 혈자의 부분 중국에서는 페이지로도 쓰이는데요. 이게 이해라고 해서 자 타이완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군요. 네, 우리와 똑같습니다. 발음은 쉬라고 발음을 합니다. 발음이 어렵죠. 쉬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슈나 스로 발음을 하는데 그렇죠? 훈독을 보면 히게 혹은 아고 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히게라고 했을 때 이런 글자가 다 있는 것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네요. 히게가 원래 수염이라는 뜻이고요. 아고 히게라는 거는 턱 수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주로 이것을 턱 수염으로 얘기하고 사실 우리도 수염이라고 하면 코 수염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 턱에 난 수염을 보통 얘기를 하죠. 현대에는 그렇게 의미가 좀 좁아진 느낌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염수가 들어간 단어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수염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자 수염 자체가 한자였다는 사실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재미있는데 그렇죠? 그게 수염수, 수염염 혹은 수염수 구레나룻염이라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염 빼고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수빈이 있는데 아까 빈이 살적 빈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글자는 수미입니다. 네 번째 글자는 호수입니다. 갑자기 범호자가 나와 있네요. 다섯 번째 글자는 수자입니다. 아까 자자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린 적이 있죠. 자, 이 자자는 배정 한자에는 없고 윗수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촉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촉수와는 좀 다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글자인 수염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위에 그렇죠? 늘어질 표자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염자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숙한 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염이죠. 두 번째, 동물의 입 언저리에 난 뻣뻣한 긴 털도 수염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고양이 수염 같은 것도 수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볼이나 밀 따위의 나달 끝에 가늘게 난 까끄라기. 우리 그 한자 중에 까끄라기 망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까끄라기가 그 식물의 수염처럼 생긴 그런 부분에 볼이나 뭐 이런 것들 이삭에 보면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런 수염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도 돼 있고요. 이런 것을 수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으로도 수염을 쓴다. 뭐 상당히 비슷하니까요. 대신 뻣뻣한 털, 그렇죠? 까끄라기처럼 빳빳한 털을 보통 수염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립자 들어간 글자도 보여드렸지만요. 또는 옥수수의 나달 틈에 가늘고 길게 난 털. 옥수수의 나달에도 길게 난 털이 있고 그런데 옥수수 수염은 그렇게 빳빳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옥수수 수염 차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구레나룻
또 수염과 유의어고 까끄라기, 꺼끄러기 모두 다 유의어다. 이 중에 까끄라기와 꺼끄러기는 식물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구레나룻이라는 거는 이 구레나룻 염자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구레나룻 염자 한번 써볼까요? 이게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위에 그렇죠? 늘어질 표를 쓰신 다음에 다시 제자와 비슷하지만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수염이라는 것이 한자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네, 이미 알고 계신다면 이미 충분히 한자에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수빈입니다. 아까 빈자가 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염과 머리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머리털은 아니에요. 이 빈자가 살적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급 한자고요. 빈자. 아래에는 그 손님 할 때 손 빈자가 있죠.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 그러니까 머리털은 머리털인데 아주 일부분을 얘기해요. 약간 그렇죠? 보통 예전에 시인들이나 문인들을 보면 이렇게 본인이 나이 들었을 때를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살적 머리털 중에 이쪽에 좀 흰머리가 났을 때, 그 다음에 귀 안에 털이 흰색이었을 때,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걸 보통 체감하게 된다고 하는데,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어쨌든 그 살적을 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머리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수발, 발자에도 이 늘어질 표자에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그렇죠? 부분이 있죠. 이게 모발할 때 발자인데 여기에도 표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수미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수염과 눈썹, 이 눈썹 밑자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 다음에 호수, 범의 수염.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동물들의 수염도 수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랑이 수염, 호랑이 코털, 고양이 수염 얘기하기 때문에 수염의 두 번째 뜻을 보시면 동물의 수염도 수염이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 거친 수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런 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공예 용어로 융복을 입을 때 쓰는 붉은 갓에 내 귀에 꾸밈새로 꽂던 흰 새털, 맹호수, 호염이라고도 했군요. 호염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호는 호랑이 호자는 장음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호수. 어떻게 꾸미는 것인지 조선시대 시위대장의 융복에 갖추어 쓰던 관모에 꽂아 장식하던 것인데 원래는 맥수, 보리의 어떤 수염에서 시작이 되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호랑이 수염처럼 빳빳한 수염을 말하기도 하지만 현존한 호수는 흰빛깔의 깃털이나 새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4개가 한 조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뭔가 해서 깃털에 꼽는 거죠. 아니, 깃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자에 시위대장의 융복에 갖추어 쓰는 관모라고 되어 있어요. 매번 쓰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사극에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시위대장, 약간 포도대장 같은 사람들의 어떤 모자에 꽂았던 이런 장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마치 호랑이 수염처럼 빳빳하다고 해서 호수라고 맹호수 혹은 호염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그래서 이건 초립과 호수 해서 고궁박물관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수염 자자를 넣어서 수자라고 있습니다. 입 언저리 난 수염. 이것은 콧수염, 이것은 턱수염을 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수염 자자인데 이것은 배정 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촉수입니다. 촉수. 곤충이나 거미, 새우 따위의 입주에 있는 수염 모양의 감각기관. 그렇군요. 곤충이나 거미,
특히 새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촉각, 후각을 맡고 생식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신기합니다. 대신 이제 뭐 하등 무척주 동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흐물흐물 기어가는, 네, 그렇죠? 약간 뼈 없이 기어가는 몸 앞부분에나 입주에 나 있는 돌기 모양의 기관은 이것은 닿을촉을 써서 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써요. 또 수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염처럼 생기진 않았죠. 오히려 새우 같은 것은 이게 수염처럼 생겼지 촉수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팽이 같이 생긴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생긴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네, 이건 손처럼 뭔가 이렇게 촉감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손 숫자를 써서 닿을 촉에 손 숫자 써서 촉수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거 말고 곤충이나 거미, 새우 따위의 입주위에 나 있는 거, 입주위에 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수염처럼 보이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은 비슷한데, 그렇죠? 촉각, 후각도 뭐 맞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 네. 그런 그 달팽이 같은, 네, 그런 무척추 동물, 발음도 어렵네요. 무척추 동물의 앞에 이렇게 머리 쪽에 나 있는 거는, 네, 닿을 촉에 손숫자 써서 촉수라고 한다. 이 정도만 분류하셔도 충분히,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죠. 특히 예전에는, 요즘은 안 쓰는데 예전에는 사물에 손을 대는 것을 촉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한자 없이 그냥 촉수엄금이라고 썼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촉수엄금 이렇게. 그럼 이게 사람이 촉수가 없는데 왜 이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지 어렸을 땐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알고 보니까 이 촉수, 이 지금 참고로 살펴보는 이 한자 촉수에, 네, 사물에 손을 댄다. 그렇죠. 예, 손을 접촉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촉수엄금이라고 하면, 예, 절대로 손대지 마시오라는 뜻을, 네, 좀 어렵게 표현한, 한자식으로 표현한 그런, 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네, 수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촉수엄금이란 말을. 자, 그래서 수염 숫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 수빈, 수미, 호수, 그렇죠? 융복 입을 때 붉은 갓에 4개 꾸미는, 네, 그런 꾸미는 흰 새털도 호수라고 얘기했다. 수자, 촉수까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촉수까지 이렇게 해서, 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 촉수 같은 경우는 수염 숫자를 쓰느냐 아니면 수염 숫자 대신에, 예, 손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네, 그 성질이 달라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금일 한자 139번째 시간에는, 그죠? 예, 늘어질 표자에, 예, 모름지기 숫자가 들어간 수염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